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러스트 작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찾아보세요. 패스파인더는 뭐냐면요, 도형을 합치거나 A라는 도형에서 B라는 도형을 빼거나 할 때 사용되는 명령인데요, 여기 패스파인더를 눌러서 이렇게 꺼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패스파인더를 사용할 때는 2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을 때 패스파인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오브젝트가 2개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2개의 오브젝트가 이렇게 겹쳐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라는 경우의 수가 없고 무조건 겹쳐 있어야 돼요. 무조건 겹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 패스파인더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자, 여기 그림을 보면 2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데 하나의 오브젝트로 나오죠. 뭔가가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요게 합치기, 말 그대로 2개의 오브젝트가 겹쳐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2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돼 있어야 돼요. 어제부터 제가 계속 강조하죠. 어떠한 변형이든 효과를 줄 때는 무조건 그 오브젝트가 선택돼 있어야 돼요.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2개의 오브젝트에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선택돼 있으면 얘를 백날 눌러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져요. 요게 합치기입니다. 이거 합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합치기 전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Z 한번 누르시면 바로 전 단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니야, 나는 이 부분을 빼고 싶어. 그래서 초승달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원 하나 그리고 이만큼을 빼내면 되죠. 그죠? 그래서 2개의 오브젝트를 겹치고 마지막으로 2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자, 얘는 뭐라고 써있어요? 앞면 오브젝트 제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제외시키고 싶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도형이 앞에 있어야 돼요. 요렇게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레이어에서 보면 여기 위에 있어야 앞면 오브젝트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 요만큼을 빼줘요. 이해가 되시죠? 아닌데,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럼 뭘 눌러요?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왜? 저희는 디지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수했다 하고 지우고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뒤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2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져 있는데 겹친 부분만 살아남아 있죠. 그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겹친 부분만 이렇게 딱 나타나요. 요런 입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쉽게 따진다면. 이렇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도저히 생각 안 나면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는 가운데만 텅 비어있죠. 그죠? 얘하고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겹친 부분만 살아남았고 얘는 겹치지 않는 부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색이 분리되어 보이니까
분리 안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얘를 전부 다 선택하고 하나의 덩어리로, 그룹이 아니에요. 그룹은 각각 살아있는 형태의 덩어리고, 이 합치기를 해버리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로 바로 바뀌어버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얘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썼어요. 얘는 블렌드 모드라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요렇게 해도 티가 잘 안 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네모는 요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입을 만들어 봅시다. 요 입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분 일러스트를 배우고 나서 입은 평생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은 진짜 평생 만들어요. 일러스트 작업에 빠질 수 없는 거의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소금 같은 녀석이에요. 입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입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냥 원형 도구 있죠, 원형 도구. 원형 도구로 이렇게 원 하나를 딱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자, Shift 키를 누르고 원을 그리면, 자, 여기 제 거 화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기준이 되면서 원이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Alt 키를 누르시면, Shift하고 Alt를 동시에 누르시고 여기서 그리면 이렇게 가운데에서부터 커져요. 뭔가 좀 차이가 있지만 결과물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그냥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든 정원만 그리시면 돼요. 움직이는 게 뭐 1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꼭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에서 그리라고.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원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클릭을 하면 원이 어떻게 그려지냐, 우리 Shift 키를 누른 채 그린 것처럼 나와요. 자, 여기다 제가 제 거 화면만 보세요. 여기다 클릭을 해서 168 곱하기 168로 그렸어요. 그랬더니 아까 Shift 키로 눌러서 그린 것처럼 원이 나타나죠. 이것도 상관없어요. 왜요? 그냥 선택 도구로 옮기면 돼요. 이쪽으로. 이거 강박관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서 옮기면 돼요. 셋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정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자, 어쨌든 자,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입은 단색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 색상을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색이 바뀌지 않아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바뀔 거예요. CS6에서는 아마 바뀌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원래대로 하려면, 원래대로가 아니고 과거의 방식으로 하려면 얘를 선택하고 요 면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과거의 방법으로 하려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녹색은 시안과 마젠타가 섞였을 때 녹색이 나와요. 그래서 시안 100, 옐로우 100을 하면 무슨 색이 나와요? 녹색이 나와요. 녹색. 시안하고 옐로우를 섞으면 녹색이 나옵니다. 다른 색은 안 들어갔을 때.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녹색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요 도구 있죠? 펜 도구. 여기 있는 도구 찾았어요? 자, 얘를 길게 누르시면 네 번째 줄에 고정점 변환 도구가 있어요. 이 고정점 변환 도구가 아까 전에 잠깐 설명했던 곡선을 만들 때 쓰거나 곡선을 직선으로 변환할 때 쓰는 도구가 고정점 변환 도구예요.
자, 얘 선택해 보세요. 얘를 선택하고 얘가 지금 곡선이죠. 이 곡선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어요. 그죠? 얘 여기 밑에 있는 고정점 클릭해줬더니 직선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직선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바뀌어서 얘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맞나요? 그리고 선택 도구로 얘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이렇게 쭉 줄이면 뭐가 됐어요? 한 이 정도 줄이면 나뭇잎이 되죠. 그죠? 나뭇잎은 여러분 진짜 질리도록 그립니다. 디자인 회사에 가시면 나뭇잎은 미친듯이 그려요. 미친듯이. 그래서 요런 거는 많이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리는 방법만 알면 쉽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얘를 회전하고 싶어요. 회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가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요. 영문명으로. 근데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요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그죠?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얘를 누르면 글자가 보여지죠. 그래서 요런 옵션을 수정하려면 메뉴에 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그래서 보기에 누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옵션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수문자 안내선이 뭐냐면요. 고정점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고정점이라는 글자가 뜨죠. 선을 잡으면 패스가 뜨고요. 요게 특수문자 안내입니다. 그래서 작업하는데 글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요게 체크가 꺼진 거예요. 요게 체크가 꺼지면 이렇게 글자가 안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저 학원에서 거랑 프로그램이 달라요. 그거는 여기서 다시 옵션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가 보이게 하려면 특수문자 안내선을 키우시면 됩니다. 특수문자 안내선이요. 그 다음에 원래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바운딩 박스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테두리 상자로 바뀌었어요. 요거예요. 요거. 테두리 상자가 안 나와요. 그럴 땐 어디서 해결하라고요? 보여주는 곳 보기에 들어가서 테두리 상자 표시를 눌러주시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를 이 상자를 잡아 당기면 크기를 변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모서리 부분에서 커서를 조금만 움직이면 화살표가 돌아가는 화살표로 바뀌어요. 조금만 움직여 주시면. 그죠? 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회전시켜 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럼 이렇게 자유롭게 돌릴 수 있죠. 돌리면 각도가 몇 도 돌아갔는지 표시가 뜨죠. 근데 나는 정확히 30도를 돌리고 싶어요.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도구에 보시면 여기 회전 도구라고 있죠. 그죠? 회전 도구 밑에 반사 도구가 있어요. 그죠? 회전 도구하고 반사 도구도 일러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회전 도구 눌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죠? 이럴 때는 이 도구를 이용하시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무조건 선택.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요 창이 뜹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각도를 몇 도로요? 30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30도가 얼마큼 돌아갔는지 모르죠. 그죠? 안 보여주니까.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게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여기 미리 보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알려줘요. 내가 원하는 값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아닌데? 반대로 돌아가야 되죠. 여기 보면. 그럼 몇 주면 돼요? 마이너스 30. 그리고 엔터를 치지 마시고 항상 미리 보기를 보시려면 탭 키를 눌러주세요. 탭 키를 눌러주면 바로 미리 보기가 작동이 되죠. 그죠? 엔터를 눌러버리면 확인이라는 뜻이 돼요. 엔터가.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 탭 키를 먼저 눌러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모든 일러스트의 변형 도구는요, 복사와 확인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복사와 확인. 그래서 회전을 시키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복사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복사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복사본을 요 끝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회전축을 움직여서 회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자, 제 거 이제 화면만 보시고요. 무슨 뜻이냐면, 자, 얘 회전을 시켰더니 회전시키려고 회전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가운데에 뭐가 생겼어요? 여기 뭔가가 하나 생겼죠, 그죠? 요게 축이에요, 축. 지금 얘를 회전하면 얘를 기준으로 회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축을 여기다가 옮겨놓으면 아까처럼 움직이지 않아도 되죠, 복사를 했을 때. 그래서 이 축값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자, 여기 회전을 선택하시고요. 이제 해보세요. 자, 가장 처음에 뭐부터요? 오브젝트를 선택. 그 다음에 회전 도구 선택. 그 다음에 Alt를 누르시고, Alt를 꾹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회전하고 싶은 축, 여기다. 그럼 여기 고정점이라고 뜨죠? 뜰 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셨나요? 회전축을 결정할 때는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회전 옵션 창이 바로 뜹니다. 이렇게 해서 뭘 누르면, 요건 이제 세팅이 다 돼 있으니까 복사를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두 개를 선택해서 이쪽으로 살짝 옮겨 놓고요. 여기 보면서 해야 되니까. 자, 얘가 이쯤에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있죠, 그죠? 또 하나 있으니까 또 얘를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회전. 그 다음에 여기 고정점이 왜 안 되냐, 여기 클릭 하시고 이번에는 뭐 한 10도? 마이너스 10도 정도 돌려서 복사를 해주시면 이렇게 3개를 만들 수가 있죠, 바로. 자, 얘가 맨 앞에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일러스트에서 뭔가를 작업을 하면요, 항상 여기 최선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얘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되죠, 그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를 하시면 무조건 맨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뭘로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옮겨도 되지만, 옮기기 전에 얘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같은 색이니까. 같은 색인 게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밑에 있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천재적인 기억력을 갖고 계시면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색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얘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연한 녹색이죠. 그래서 연한 녹색으로 바꾸려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잠깐 드릴게요. 여기 제가 녹색을 만들고 싶어서 녹색을 만들어 놨더니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러분 모니터에 여기를 보세요. 자, 연하게 녹색을 만들려고 하면 시안을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색이 연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럼 연하게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64 안 좋아요. 그래서 60으로 딱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임의대로 여긴 정해진 색이 없으니까 그냥 쭉 내리다가 마음에 드는 색이다 그러면 딱 정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 색은 투명한 색이죠. 그죠? 가운데 색은 투명한 색이니까 얘도 같이 그냥 백백으로 놔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선 그라디언트 투명도라고 있죠. 그죠? 여기 투명도에 들어가서 얘를 30% 정도 주면 이렇게 투명해지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자 여기 레이어를 보세요. 여기 레이어에 보시면 동그라미 2개가 쳐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이거 동그라미 2개가 쳐져 있는 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중괄호로 이렇게 2단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한 단계 내려주시고요. 엄마?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좀 짙게 표현이 되죠. 그죠? 요거는 검정색이 들어가요. 즉 얘를 선택하시고 검정색 20% 정도 주시면 이렇게 진하게 표현이 돼요. 그죠? 20이 좀 약하네요. 30? 40 정도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죠? 얘가 조금 더 돌아가야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완성된 립이니까 편집을 쉽게 하려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덩어리는 어떻게 해요? 그룹. 자, 편집에서 찾아도 되지만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그룹이 있어요. 그죠? 어제 설명해드린 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내가 쓸 수 있는 메뉴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주시고 얘를 요만큼 가리시면 되죠. 근데 얘는 이 내분에 안 가려져야 되죠. 입이. 근데 안 가려지죠. 왜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여기 동그라미보다 밑에다가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 동그라미는 말 그대로 동그라미를 그린 거예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그려서 배치하면 레몬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게 자, 책 보세요. 책 29페이지 보시면 마술봉 나오죠. 마술봉은 1년에 한 번 정도 써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읽으시면 돼요. 안 읽으셔도 돼요. 왜 마술봉은 포토샵 할 때 또 배워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일러스트 작업에서 마술봉은 1년에 한 번 정도 쓸까 말까 해요. 거의 안 써요. 왜? 이거 쓰기 전에 얘네들 다 그룹 지어 놓기 때문에. 마술봉이 뭐냐면 똑같은 거 선택할 때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 선택할 때. 책에 보시면 동일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도구.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실무에 나가시면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 놓고 그룹을 지어놔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져 있기 때문에 굳이 마술봉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해요. 그 다음에 올가미 툴은요,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합니다. 올가미 툴도 선택 툴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툴인데, 여러분들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프로그램을 좀 몇 개월 쓰시면 레이어를 분리해서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패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뭇잎은 나뭇잎 레이어, 네모는 지금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지만 네모 레이어 따로따로 만들게 돼요. 작업의 용이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그래서 선택 자체를 레이어 자체 선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올가미 도구는 여러분들은 아마 제 수업을 듣는 3개월 동안 쓸 일이 거의가 아니고 없습니다. 올가미는 안 씁니다. 그냥 올가미도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요. 올가미는 포토샵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각 툴, 34페이지가 사각 툴이죠. 여러분 사각 툴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우리 수업 다 했어요. 그리고 둥근 사각 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둥근 사각형 도구 선택하시고 요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둥근 사각 툴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둥근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리는 건 똑같아요. 그리는 거 그냥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이 꺾여져 있는 지름,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면서. 무슨 소리냐면, 자, 둥근 사각형 도구에서 이렇게 딱 그리시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지 마시고 키보드에 방향키 있죠. 키보드에 방향키요. 화살표 4개 있죠. 키보드의 방향키 화살표 위로 올리는 거 올리시면 계속 쭉 누르고 계시면 얘 어떻게 돼요? 끝까지 최대의 지름을 가지게 되죠. 그죠? 반대로 아래 방향을 누르면 최소 지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하는 거 있죠. 오른쪽을 누르면 최대값이 들어갑니다. 왼쪽을 누르면 최소값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동그라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최소값으로 먼저 바꾸시고 작업을 하세요. 최소값으로 먼저 바꾸고 이 정도 크기다 정해놓고 화살표 위로 가는 거를 이렇게 살살살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형태의 둥근 사각형이 됐다. 그러면 마우스를 떼시면 돼요. 그리고 원형 도구, 그 다음 페이지가 원형 도구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다각형 툴입니다. 자, 다각형 툴 한번 써봅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작은 삼각형이 있으면 숨겨진 메뉴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길게 누르시면 숨겨진 게 뜨는데 그 옆에 뭐요? 얘가 무슨 버튼이요? 분리 버튼이에요. 분리 버튼. 분리 버튼을 눌러서 분리를 시켜서 이쪽으로 빼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다각형 도구인데 다각형의 다자는 마늘 다자예요. 근데 형을 이루는 거는 최소 점이 3개가 필요합니다. 점이 3개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예요? 최소로 만들 수 있는 다각형은 삼각형이 최소입니다. 사각형도 다각형에 속해요. 그냥 사각형이란 단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오각형도 다각형. 최대 14각형 정도까지는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얘를 어떻게 그리냐? 그리고 싶은 다각형 도구 선택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 반경이라는 게 뭐예요? 반지름. 반지름을 반경이라고 하죠. 그죠?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왜 포인트로 돼 있지? 잠시만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 왜 얼라리? 그냥 합시다. 자, 면이 3개면 뭐가 나와요? 삼각형이 나와요. 그죠? 면이 4개. 4개는 그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각형이 따로 나오니까. 오각형 그리려면 면이 몇 개요? 5개. 그 다음에 12각형. 12각형까지는 표시가 돼요. 아마 14각형, 15각형까지 되나? 15각형도 표현이 되네요. 아마 16각형은 거의 원에 가까워요. 이렇게. 그죠? 요 각이 180도를 이루면 180도를 이룬다는 건 곡선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18각형, 24각형. 24각형은 거의 뭐예요? 원이네요, 원.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4각형 정도까지만 표현할 거예요, 아마. 나머지는 거의 원에 가까우니까 굳이 각형을 만들 필요가 없고 만들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50이다. 그럼 50 안에 이 다각형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요 반경이라는 건 이 50포인트짜리 원 안에 각형, 다각형이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크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별. 요거예요, 별. 별도 마찬가지로 반경 1, 반경 2가 있어요. 자, 반경이 반절일 때는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 정도 되는 별이 나와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반경이 3대 1일 때는 이렇게 거의 반듯한 별이 나와요. 뭐지? 왜 안 반듯하지?
어쨌든 여기가 조금 많이 들어가죠. 그죠? 즉 이 첫 번째 반경이 어디예요? 그럼 여기 이 점을 연결해서 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경은 요 끝점을 연결해서 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경이니까 지름이 아니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면 그냥 이해되는 것들이라서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 툴은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플레이어 툴은 뭐냐면 그냥 그려보시면 알아요. 요런 툴이에요. 요런 툴. 그 강하게 빛나는 곳을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촬영을 시도하면 그 카메라 렌즈에 강한 빛이 반사가 돼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게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빗무리 또는 반사된 빗무리. 요게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 그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이 툴을 사용하면 되는데 딱히 쓸 일이 없어요. 요런 툴을 쓸 수밖에 없는 도안이 아니고서는 쓸 일이 없어요. 주로 사용되는 툴은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40페이지까지 설명이 끝나는 거예요. 저희 요거 레몬 하나 그리고 어제 설명했던 것까지 다 합치면 패스파인더 기능까지요. 그래서 실전 문제가 있죠. 실전 문제. 실전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 창을 끄고 싶어요. 끄고 싶을 때는 여기 X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X를 눌러주시면 저장할 거냐고 물어봐요. 근데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오를 눌러서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일 새로 만들기를 하셔서 새로운 창을 만드시고요. 요거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그래도 그냥 습관적으로 A4로 만든다, 요것만 A4로 바꿔주시면 돼요. 방향도 딱히 상관은 없는데 그냥 세로 방향으로 요 두 개만 A4 세로 방향. 가로 방향도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거는 10초 후에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요렇게 하셨어요? 확인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검은색 태가 나타나죠. 그죠? 요게 대지라는 용어의 대지예요. 대지. 아트보드예요. 아트보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인쇄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대지입니다. 요게 대지. 엄청 크죠? A4 용지는 요만한데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 작업할 때 작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작업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막 여기 안에다 막 집어넣으려고 작게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공간이 충분하니까 넓게 쓰시면 돼요. 작업을 하실 때는. 그 다음에 그러면 흰색에 검은색. 검은색 테두리는 뭐냐? 방금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했을 때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문서를 만들 때 지정했던 용지의 크기입니다. 요 부분이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요 틀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대지라고도 해요. 아까 큰 종이를 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도 대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기에 보시면 얘는 지금 아무런 효과도 없지만 보여주는 틀이죠. 그럼 어디서 수정할 수가 있다고요? 여기 보기, 메뉴의 보기요.
메뉴의 보기에 들어가셔서 대지 숨기기가 있죠. 그죠? 대지 숨기기를 누르시면 대지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틀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굳이 보여지지 않아도 돼요. 오늘따라 말이 단어가 꼬이네요. 어쨌든 간에 자 실전 문제 보면 도형 툴을 이용을 해서 앞정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자 일단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위에 타원 하나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타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사각형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정 같은 거는. 그러니까 3D 형태를 만든다. 그러면 윗면, 아랫면을 만들고 가운데 들어가는 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 도구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원형 도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라고 생각될 만큼만 그려주세요. 됐어요? 자 흰색이니까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 모르죠. 잘. 그래서 여기 면색 부분을 그냥 아무 색이나 찍어주세요. 이렇게 색만 들어가게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큼만 카피를 해주세요. 자 이 카피는 어떻게 해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눌러서 요만큼 내려주세요. 요만큼. 제 거 화면 한번 실컷 보시고요. 요만큼만 내려주시면 돼요. 많이 내릴 필요도 없고. 자 요만큼만 내려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고정점이 있죠. 그죠? 마우스 커서로 가져다 대면 여기 고정점이 있죠. 고정점.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 고정점과 이 고정점, 이 고정점과 이 고정점이 맞닿아야 딱 들어맞는 양 옆에 있는 줄이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서를 여기 살살 가져다 대면 고정점이라고 떠요. 그죠? 이때 그리기 시작하시면 돼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쭉 빼세요. 이렇게 이만큼 빼시고 이만큼 뺐어요. 그리고 여기 고정점으로 나타날 때까지 살짝 해주시면 돼요. 자, 제 거 화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고정점 같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릴 때 검은색 선이 생겨요. 저는. 그죠? 여러분들은 다른 색 선이 생길 거예요. 요 선 생기죠? 요 선. 요 선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목표로 했던 고정점과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내리시다가 같은 선상 계속 그려져 있고 고정점이 또 찾아졌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타원 큰 거 하나 윗면, 가운데, 밑에 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 여기 레이어 있죠? 여기 레이어. 자, 여기 레이어에 화살표를 내렸더니 맨 윗면이 맨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제 거 보시고요. 자, 위에 면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정돈에 가세요. 잠깐만요. 자, 여기 맨 윗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가 뜨죠. 여기에 정돈, 그리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는 메뉴가 있죠. 걔를 누르시면 얘가 맨 위로 올라와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옆면도 필요하죠. 그죠? 옆면도 필요한데 얘를 가운데다 놨더니 여기 짝대기가 그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사각형과 원, 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합치려면 뭘로요? 패스파인더에 합치기를 해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위에 있는 타원을 그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 여기에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삼각형은 어떻게 그려요? 다각형 도구 클릭해주고 면을 몇 개요? 3개.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회전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게끔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줘요? 합치기 하시고 얘를 맨 밑으로 내리시면 너무 작게 했네요. 뭐가 돼요? 압정이 되죠. 그죠?